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작은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외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소개팅을 시작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갔더니 과장 좀 보태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만남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한식 요리사였습니다. 같은 요리사라니 천생연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이탈리아 음식과 한식을 함께하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다르듯이 우리는 정말 달랐어요.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합의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 이혼에 서로 합의하고 2.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으며 3.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제가, 가계의 권리금과 보증금은 남편에게 귀속하고 4. 그 이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책임지며 5. 과거 일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청구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협의이혼 이후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말끔하게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협의이혼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전에 함께 작성한 합의서는 무시한 채로 말이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놓은 합의를 왜 이제 와서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남편의 청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약속인데 그걸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받은 한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 작성했는데 다시 청구하는 경우 좀 있나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협의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왜 그렇게 했냐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다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을 한 뒤에 일정 기간 이내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죠?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혼하시고 2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쓰셨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협의 이혼을 한 뒤에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연자분의 전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한 거거든요. 이거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아니요,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합의서에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셨고 네. 이는 위자료에 관한 부재소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반하여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남편분의 위자료 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이 역시 다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당사자분들이 혼인기간 중에 다투고 작성하신 합의서가 있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시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있으신 경우 재판에서 의미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협의이혼 조건부이거나 무효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연자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고 그에 따라 협의이혼까지 마치셨기 때문에 청구에 이익이 없어 남편분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몰랐던 재산인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한테 이런 재산이 있었다. 상대방한테 이런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합의서에 이제 빼고 작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이혼 당시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 이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개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도 역시 기한은 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이제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할까요? 챙겨야 할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각 쟁점마다 합의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네. 금전을 지급하셔야 하는 경우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미지급 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분할 대상을 특정하시고 분할 방법, 기한, 조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시면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또다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재소 합의를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형사 가사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게 됩니다. 네. 보통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시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과 남편은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을 한 이후에 다시 위자료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재산분할 역시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덴마크 의회가 은퇴 연령을 2040년까지 만 70세로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시기를 늦춘다는 건 연금 수령 시점도 함께 늦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퇴 연령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2006년부터 기대 수명에 따라 은퇴 연령을 5년마다 자동 조정해 왔습니다. 현재 기대 수명은 81.7세, 은퇴 연령은 67세인데요. 앞으로는 2030년에 68세, 2035년에 69세, 2040년에는 70세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덴마크 총리는 기대 수명이 늘어도 70세 이후까지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덴마크 노동계는 EU 국가 중 가장 은퇴가 늦은 나라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일하라는 거냐, 존엄한 노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 시점을 늦추는 흐름은 유럽 전역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이탈리아는 연금 수령 나이 67세, 스웨덴은 63세, 영국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66세 이후로 늘어나고 있고요. 프랑스는 2023년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자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